학과 전공 안내 숭실대학교 융합특성화 자율전공학부.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도, 성격이 활발한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심야버스 노선을 정했다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관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간 다양하게 빅데이터 관련 비교과 활동을 하며 모든 사회 시스템이 잘 운영되게 하는 데에는 빅데이터가 필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자율동아리에서 빅데이터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기술적 측면과 인문학적 측면으로 나뉘어 진행했던 빅데이터 세미나입니다. 이는 직접 도출하는 결론으로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 꿈을 이루고자 숭실대학교 융합특성화자율전공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방법. 제가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순탄하게 보낸 것만은 아닙니다. 평소 소심했던 성격 탓에 동아리 부장, 자율동아리 부장, 학생회 활동을 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적도 많습니다. 각종 직책을 맡아본 것이 처음이라 서툴기도 했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양한 경험을 계기로 성장했다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막상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입시 준비를 하려고 보니 자신감도 없었고 무슨 전형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 성적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제 글을 읽고 있을 여러분도 그 당시에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며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시는 정보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었고 빅데이터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자 했기에 관련 대학을 찾았고 대학마다 빅데이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도 있었고 숭실대학교처럼 융합학부에 세부적으로 빅데이터 전공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서를 넣기 일주일 전까지도 숭실대학교의 융합특성화자율전공학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진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융합특성화자율전공학부에 빅데이터 전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융합특성화자율전공학부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진로 목표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보다 면접 준비를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많은 발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각종 임원직을 맡으며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가까워져 올 무렵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남는 수업 시간에 앞으로 나와 모의 면접을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예상과는 달리 입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말하는 문장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그때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간단한 면접 질문에 대답할 때조차 자주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았고 집에서 혼자 동영상을 찍어보며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라는 우종필 교수의 책은 데이터 사용 설명서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가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 면접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모의 면접, 친구들과의 모의 면접을 통해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을 수 있었습니다. 큰 노력 끝에 면접 당일 저는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성공적으로 면접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및 대학생활, 대학교에 입학해보니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각자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마음대로 시간표를 짜는 것은 조금의 책임이 따르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꽃이 피는 봄에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캠퍼스를 누리고 놀러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대학생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한층 더 발전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발명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발명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으며 직접 발명품 모형을 만들어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숭실대학교에서 바람개비라는 발명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동아리 부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며 서로의 의견에 피드백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로 발명 대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나간 대회에서는 도면 그리기, 모형 제작 등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지금은 직접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고 공구 사용법을 익혀 모형을 제작합니다. 대학교는 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자기 개발을 하며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마지막으로 저의 전공인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역량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수요가 많은 전공 분야의 인력 배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학부입니다. 1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전공 기초교육, 융합 역량교육, 창의교육 등을 이수하며 2학년 진급 시의 미래 사회 융합 전공과 주전공을 선택하여 희망학과로 전과하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융합 전공에는 스마트 자동차, 에너지공학, 정보보호, 빅데이터, ICT 유통물류,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이 있습니다. 저는 ICT 유통물류 전공과 주전공으로 컴퓨터학부의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학부로 진학할 수도 있었지만 빅데이터, 정보보호, ICT 유통물류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해본 후 전공을 선택하고 싶었기에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향후 진로가 이신 경우에는 고교 시절 배우는 수학 과목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는 다른 학과와는 다르게 문과 계열, 공학 계열, 이과 계열 등 다양한 진로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남들보다 어느 하나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비교과 활동 및 입시 준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습니다. 각종 시련을 겪으며 숭실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현재의 캠퍼스 생활에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그에 따른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응원합니다.